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오늘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청년 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구는 오늘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수창 청춘 맨션과 대구 예술발전소 일대에서 주제 포럼과 기획 전시, 또 영화 페스타, 청년 가요제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린 푸드존과 쓰레기 없는 로컬 장터, 대구 청년과 광주 청년들의 달빛 교류회 등도 진행되는데요. 대구는 청년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하고 그래서 이를 막을 청년 정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청년 정책의 주요 방향을 자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이 정책 수혜자로서 지원만 받는 대상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더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쉽게 접근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이 자강 정책들이 많이 개발돼서 추진되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열리는 청년 주간 행사가 대구시의 정책을 알리고 청년 문제의 공감과 또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9월 15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일대 교통량 많은데요. 동명휴게소 지나온 차들 다부터널 앞두고 2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은 옥포갈림목 일대 차간거리 조금씩 당겨진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 계속해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대봉교 지하차도부터 침산교 지하차도 빠져나갈 때까지 더딘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동북로도 복현내거리 지나서 복현 고가차도 이후 연암내거리까지 교통량 많은 상황입니다. 월곡로는 상인고가차도 올라서기 힘듭니다. 이후 월성내거리에서 남대구까지 차들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구마로 역시 동볼리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 통과하는 차들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후 남대구 서편삼거리에서 장동내거리로 향하는 차들은 속력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상동교 방향은 안지랑 고가교 내려오면서 정체 보이고 있고요. 호국로는 동서변동에서 유통단지 방향 산격대교 신호 3-4번에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달구벌대로 감삼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은 두류내거리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5도, 대구와 안동 28도, 의성 2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비교적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방파제를 넘어오는 파도가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23.5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들을까요? 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 대구 경북에만 없는 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생활임금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제. 네. 이 최저임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임금 제도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통상 최저임금의 이 110%에서 125% 정도로 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임금을 책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최저임금과는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자체에서는 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거나 교육, 문화비,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관련 상위법 없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공공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들, 이 공무원이 아닌 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에서도 이 즉각적으로 생활임금제 시행을 하라 이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이 대구도 조례는 지난해에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현재 뭐 연구 용역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애초에는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2023년에 시행하겠다라고 이 못 박아 넣었는데 내년이네요. 네, 내년인데 아직 절차가 조금 더 남았다.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대구시가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한 해 정도 더 연장을 한 겁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 2023년 내년도 생활임금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11,485원, 인천, 부산, 광주 이 모두 10,000원을 넘겼습니다. 네. 전국의 지자체들이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 결과들을 보면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민간 부분에도 임금 상승을 이끄는 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향을 끼치겠죠. 맞습니다. 때문에 뭐 대구와 경북도 조례는 제정됐기 때문에 뭐 아무쪼록 서로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 이 최저한의 생활은 좀 보장될 수 있는 이 대구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뭐 지자체의 좀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내년부터 원래 시행하기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자체의 의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국에서 대구 경북만 남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대구시가 글로벌 내륙 수변 도시를 조성하겠다면서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환경단체들은 4대강식 하천 개발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였습니다. 총 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입해 금호강 주변을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열린 금호강, 활기찬 금호강, 지속 가능한 금호강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또 30여 가지 사업을 실행을 해서 기후위기에 강한 글로벌 내륙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는 2026년까지 810억 원을 들여서 동천 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금호강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또 강 주변에 파크 골프장과 캠핑장, 수변 무대 등을 조성을 해서 사시사철 365일 축제가 펼쳐지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는 비판하고 있나요? 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자연을 배제한 철저한 인간 중심의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고니가 논이는 금호강이 생태계 파괴로 몸살을 앓을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대구시가 금호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면 환경단체와는 마찰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친환경 발전, 에너지 자원으로 이 관심을 모았던 뭐 태양광과 풍력. 그렇지만 태양광이 오히려 산사태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또 나오게 됐는데 이 풍력 발전 역시 이러한 비판들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경북 영양군의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얼마 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통과가 됐는데 이 한국환경연구원이 좀 이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이 의견을 검토받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환경부가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 자연훼손 정도가 매우 클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좀 진행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환경부가 한 4개 기관의 의견들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반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 자원 역시 이 주민들과 갈등하는 대신에 논의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하나의 사례가 됐습니다. 예,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국방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하겠다. 속도를 내면서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물자 반입 저지 활동 수위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물리적인 충돌도 또 벌어졌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동안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공사 차량이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반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부터는 주 5회로 늘렸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새벽에도 그리고 휴일임에도 공사 장비와 유류차, 승합차 등을 기지로 들여보냈는데요. 네.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장비와 물자가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건 임시 배치되어 있는 사드를 정식 배치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식 배치하려면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해야 되고, 이 두 번째로 상시적인 지상 접근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 정부 소유의 사드 부지를 미군 측에 공유하는 절차인데, 네.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한 건 상시적인 지상 접근권 확보입니다. 이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 반대단체 회원들이 있어서 이 주 5일까지 지상으로 이 식수와 식량 등만 운송했는데, 이 기름 등 핵심 물자는 주로 헬기로 반입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헬기 수송을 하다 보니까 이 사고 위험도 있고 날씨 영향도 있어서 경찰을 동원해서 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내보내고 시설물을 제거한 다음에 출입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상화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4일의 새벽 휴일로는 처음으로 지상으로 장비를 반입하면서 이 조치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상 접근을 가장 먼저 이제 지금 네.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네, 환경 영향 평가도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좀처럼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달 환경영향평가회를 열고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은 올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보고서 초안 작성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내년 3월 말쯤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이게 한 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봅니다. 네, 측정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11가지 항목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양, 지형과 지질, 여기다가 이 전파 장애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동안 주민들이 좀 우려해왔던 이 전파 장애 항목으로 이 전자파 현황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주기적 측정을 하고 있는 이 김천의 4개 지점뿐만 아니라 이 성주군에 있는 월곡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방부에서는 전자파를 24시간 상시 측정하고 이 평가가 끝난 후에도 이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연환경 자산, 기상, 위락, 경관 등 이 3개 항목까지 추가하게 되면 총 14가지 평가 항목을 측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하면 조사가 상당히 빨리 좀 진행될 거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는 이 과정을 6개월 이내로 줄여서 내년 3월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또 사드를 임시 배치할 직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도 또 축적된 자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간을 단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드 기지 반대 단체에서는 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두고 밀실 행정이다, 요식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크게 3가지로 좀 나눕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될 대상 부지가 넓게 되면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전력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중간 정도 되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이 부지나 해당되는 면적이 적으면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있는데, 이 당시 국방부가 사드를 배치한 딱 그 부분만큼만 이 부지 공여를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사드 부대 전체를 했다면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꼼수였다는 게 이 사드 반대 단체들의 이 주장입니다. 그리고 뭐 수질이나 교통사고 위험, 유류 오염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조건으로 이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 항목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사 차량과 군용 차량의 마을길 통행 시에 안전대책에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의 경우에는 이 공사 시 유출 오염만 적시돼 있어서 이동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출 오염은 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민 대표로 선정된 한 명이 누구인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민간 전문가도 공개되지 않아서 사실상 이게 환경영향 평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은 돼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어제 이제 기지 앞에서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유류차가 기지 내부로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이 긴급히 기지를 통하는 진박교 도로를 막았습니다. 약 2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서 끌려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팔목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주민들과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졌었는데요. 경찰은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저녁 12시가 다 되어서 유료차를 반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경찰과 장시간 충돌을 빚은 건 약 1년 만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드 기지 정상화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또 이 사드 문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기지 정상화에는 지금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이 사드 배치 결정 당시부터 이 중국 정부는 이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기존 사드 기지 운영을 제한하는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해 왔거든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중국 공산당 서열 3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할 예정인데 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중국 공산당이 오는 10월에 전국 대표대회를 앞둔 상황이라 예상보다 강한 수위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임시 배치인 이 사드의 기지에 정상화를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만큼 반대 단체 그리고 또 중국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앞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 때문에 밀실 추진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과 또 주민들은 성주군청에 몰려가서 그 주민대표가 누구냐 이렇게 밝혀라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집단행동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국방부가 내일입니다. 그 성주군을 방문을 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드 반대 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국방부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서 또 이 또한 상당히 좀 파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민들과 단 한 번의 대화조차도 없었는데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외교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뚜렷한 해답을 정부가 내놓기도 어렵고 저도 이야기를 드리기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이 경제적 분쟁 역시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 최대한 어쨌든 대화하고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외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한편으로 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교 무대 카드로 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 속도에 따라서 기지 주변에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정리해 드렸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들이 시각이나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느끼게 하려고 아이들이 어릴 때 뭐 냄비를 두드리게 하거나 물감으로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다양한 놀이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대구 수성구 가족센터에서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감을 키우는 오감 쑥쑥 요리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성구 가족센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요리교실에서 9월에는 감자 피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5에서 7세 자녀가 있는 가정과 8에서 10세 자녀를 둔 가정으로 나눠서 수업이 열리는데요. 저는 5에서 7세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즐겁게 요리하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수성구 가족센터의 수성 공동육아 나눔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스 위에는 내용물을 올리고 치즈 우산을 씌울 거예요. 근데 치즈 우산을 닿지 않는 부분에 소스가 있으면 이 부분은 다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빵 안쪽에만 소스를 발라줄 거예요. 살살 이렇게 천천히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안에 모두 토마토 소스로 색칠해주세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지 않게 아래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이 하고 잘 삶아진 감자를 한번 으깨면서 부드럽게 샐러드가 되기 위해서 으깨줘. 감자가 감자를 으깨주는 거야. 우리 친구들 힘으로 꾹꾹 눌러볼 거예요. 저희 일단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는 공예나 요리, 책놀이, 신체활동 같은 여러 상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데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유대감도 증진시키고 이걸 통해서 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직접 만지고 보고 하면서 오감을 좀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강좌를 통해서 단순하게 요리 방법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가 평소에 먹던 것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또 그걸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직접 만들면서 그런 점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네, 5에서 7세 반은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아직 기계를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있고요. 네, 초등학생은 조금 더 자기주도적으로 요리하게끔 이렇게 나이대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강사와 수업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감자 피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먼저 아이들이 눈으로 알록달록한 재료들을 보게 되고 또 야채를 썰어볼 때는 서로 다르게 나는 소리도 듣게 되고 도우를 밀 때는 말랑말랑한 질감도 느끼게 되고 또 피자가 구워지는 맛있는 냄새도 맡고 내가 구워서 더 뿌듯한 피자를 맛있게 먹으면서 충족되는 미각까지 오감이 쑥쑥 자라나겠죠. 거기에 가족들의 칭찬이 더해지면 성취감과 자존감까지 쑥쑥 올라갑니다. 이 감자 피자의 팁이라면 감자 피자의 포인트로 감자 샐러드를 넣은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자 튀김만 좋아하지 감자는 싫어하니까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서 부드럽고 고소한 감자의 맛을 살려주고 이것을 피자에 더해주는 게 감자 피자의 포인트예요. 아이한테 오늘 재밌었을 때 너무 재밌었대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냐고 물으니까 설탕을 넣어보는 게 재밌었대요. 아이들은 정말 단순한 거, 소금 뿌려보는 거, 설탕 좀 넣어본 거, 한번 휘저어본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감은 늘 괜찮은 편이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요즘 아이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1시간 요리를 할 때면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하시게 되니까 함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고 건강한 요리도 함께 하지만 아이랑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 요리를 하면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아이들이 재료를 충분히 탐색하고 또 스스로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게 하면 좋고요. 또 도구를 사용할 때는 당연한 거지만 안전에 특히 더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수강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피자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수아수호의 아빠 조준석입니다. 집 근처에 그 대구 육아 나눔터가 있는데 거기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요리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한번 참여를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애들하고 요리를 자주 해먹고 하는데 이런 장비라든지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요리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집에서 못 만드는 음식들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많이 접하는 뭐 마카롱이라든지 초콜릿 이런 부분은 집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 보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성구 범호동에 사는 3남매 엄마 유주원입니다. 막내라 왔어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먹어보기만 하다가 직접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만들고 하니까요. 아이랑 엄마랑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도움이 되어서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피자 이름을 지어보자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달피자라고 하더라고요. 보름달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배웠나 봐요. 그래서 달피자라고 동그랗잖아요, 피자가요. 그래서 달피자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저는 참 좋았어요. 지금껏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좋았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면 종류도 삶아서 하는 국수 이런 것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9월 오감숙숙 놀이 프로그램은 오늘과 22일, 29일 이렇게 3번 더 열리고요. 8에서 10세 자녀를 둔 수성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